안녕하십니까. 퍼스트안과 원장 신동민입니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22만원 내고 백내장 수술 받으시고 시력 1.0 나왔습니다. 이분은 고도근시에다가 안구 진탕까지 있어 수술이 쉽지 않았거든요. 잘 준비해서 수술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분의 눈 상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58세 남자분으로 최근에 많이 침침해져서 다른 안과에서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을 곳을 찾아보시다가 본원에 오셨던 분입니다. 검사 결과 두 눈 모두 마이너스 8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였고 수정체의 내핵 부위에 경화와 혼탁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고도근시에서는 여러 가지 안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젊은 때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이 환자분도 고도근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백내장이었습니다. 이분의 또 다른 문제는 눈떨림이었는데요. 안구진탕이라고도 부르는 질환으로 눈동자의 동작과 위치를 조율하는 뇌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의지와 관계없이 불수의적으로 눈동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런 눈 상태에서는 왜 백내장 수술이 어려운가 볼까요? 고도근시 환자의 백내장 수술 시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고도근시인 분들의 경우 망막이 약해져 변성 또는 열공이 있거나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전 자세히 확인해서 만약 이런 병변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한 미리 치료하고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눈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어서 수술 중 훈황 파열의 위험이 높아 수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구 진탕이 있는 것도 수술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데요. 우선 수술 전 환자의 시력 예측이 어려운데 이는 안구 진탕이 있는 경우 시력 저하의 원인이 백내장뿐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맞는 인공수정체 도수를 구하기 위한 계측 검사에서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수술 중 지속적인 안구 움직임으로 인해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마취나 조명 강도의 조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후 기대하는 만큼 시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눈 상태에서 다초점 인공 수정체로 수술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을 준비하면 어느 병원에 가시든 어떤 인공수정체로 수술 받으시겠냐는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뭘로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 수술 후 생활하면서 느끼는 시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 시 천천히 잘 듣고 나의 눈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고도근시지만 망막에 다른 질환은 없으셨고 각막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안구 진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 받으실 경우 오히려 더 불편할 가능성이 있어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권해드렸습니다. 다초점 인공 수정체로 수술 받으면 비싸고 좋은 렌즈라서 무조건 좋다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환자분이 일상생활에서 안경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고 검사상 눈 상태도 이상이 없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경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이라면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 받으셔도 충분하고 각막이나 망막, 시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오히려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받는 것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개월 전에 봤던 환자분인데요. 수개월 전에 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불편하다며 내원하셨던 분으로 검사를 해보니 유전성 각막 이상증으로 각막 혼탁이 심한데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초점보다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는 선택이었겠죠. 이렇게 각막의 상태나 모양이 좋지 않거나 망막이나 시신경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이상 손상되어 있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셨나요? 결과는 어땠나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 고도근시이지만 각막 상태는 나쁘지 않으셨고 시신경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떨림이 있고 원래 교정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고 안경 착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셔서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환자분도 비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할 때 또 하나 결정해야 할 점이 있는데 수술 후 근시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정시로 만들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근시를 남기게 되면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만 먼 것은 안경을 착용해야 잘 보이게 되고 정시에 가깝게 만들면 반대로 먼 것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것을 볼 때 돋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분은 평소 안경을 벗고 멀리 잘 보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정시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렌즈를 준비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고 수술 후 다음날 나은 시력이 1.0으로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고 환자분도 너무 만족해 하시며 저렴하게 수술 받아도 이 정도면 좀 더 비싼 걸로 수술 받을 거 그랬냐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하셨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수정체가 혼탁해진 상태를 해소하는 수술이었다면 최근에는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과 노안까지 같이 해결하여 시력과 삶의 질을 높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술 전 검사와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백내장 수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을 고민 중이시거나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눈에 대한 바른 생각 퍼스트 안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